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 심사에 들어갈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상당한 규모의 횡령 배임이거나 회계 처리 중대한 위반이에요. 예, 중대 요 두 개거든요. 근데 자본 잠식 이거야 뭐 그냥 유상 증자하면 되는 거니까 벌점이거나. 근데 헤어진 같은 경우 분명히 다른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채권으로 변명을 한 거다. 감사니까 쇼부가 안 나는 거죠. 아니면 쇼부를 본 게 그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요거 기간을 맡길 테니 회사 입장에서 매출자금 회사 증빙 거래처한테 받아오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디테일한 거는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그걸 감사하고 쇼부를 보는 거죠. 요걸로 한번 매출체권 좀 회계적 어차피 원래 있었지만 좀 다른 것 중요 사안 A 사안이 있지만 B 사안인 매출채권 문제도 있어. 그럼 요것 때문에 의견 주지 마.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실시 심사 들어가서 유예 먹을 거니까 그 유예 기간 안에 가장 크리티컬한 A를 다 해결할게. B도 같이 해결할게. 하면 A, B 다 오픈하는 것보다 그냥 B만 오픈하고 두 개를 다 해결하고 그 감사인이 오케이해서 적중 다시 주면 다시 상장됩니다. 제가 대표이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반대는 아니고 그 매출 채권 자체가 이 채권 매출을 인식 못하면 뭐 1년 매출액 30억 미만이 두 번 되다. 그래서 어차피 상장 폐지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K화재는 그런 거는 아니고 매출 매출 인식이 아니라 매출 채권이 인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액도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 채권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걸로는 알고 있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내심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음, 제가 대표이사라고 해도 적자에 더 내면 되고 뭐 완전 자본 잠식만 아니라고 하면 딱 분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긴 거절받아가 된다는 거는 좀 납득이 가기 어렵죠. 그리고 케어젠 자체가 이게 제가 좀 편견이 있는 게 주홍 글씨 있는 애들은 좀 안 좋아합니다. 주홍 글씨가 좀 있죠. 그게 자체가 그 옐로우 모바일 그쪽 출신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면접도 갔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쿠, 그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중에서 뭐 좋은 곳이 한 번 있었던 회사 거의 다 갔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좀 보시면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다른 사례이긴 한데 이제 회사에서 이벤트가 터지면 이제 죽을 것 같다. 벌점 15점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음, 의견이 안 나올 것 같다. 대부분 요즘에 이제 지정감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정감사하고 쇼부가 잘 안 되거나 그 양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양정 기준. 우리 자산이라든지 매출액 대비 매덕. 뭐 자산 1,000억에 매출액 500억이면 뭐 계산 산식이 있어서 회계적으로 좀 미미하다고 보는 숫자 3억, 5억 요런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넘어가는 금액 중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 아니면 처음부터 지정감사에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어서 죽을 것 같다.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면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지정감사인하고 쇼부도 쇼부이지만 쇼부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진짜 죽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아까 처음에 말했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현장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김현장 안에서도 이런 것만 하시는 변호사이자 회계사이자 이제 거래에서 나오신 양반들이 있어요. 그 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꼭 김현장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른 법무법인도 있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뭐 며칠 날, 뭐 몇 년도 3월에 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이제 자본 잠식이나 또 횡령 또는 이런 걸로 상장폐지가 사유가 발생을 하면 4월 달에 바로 이제 회생 절차를 개시 신청을 하고 요건 회생 개시 신청은 이제 법원에다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을 이제 요건 이제 15일 이제 의견 거절 받은 거 3월 30일까지니까 그다음부터 하면 4월 며칠까지는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심사위원회라는 거는 아까 쯤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장 폐지나 유지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이 통칭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사람들은 보통 원래 이제 개선 기간은 시장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냥 기업심사위원회하고 그냥 통칭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그냥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면 M&A 이제 회생계획 절차가 들어갔으니 M&A 공고를 냅니다. 요건 요거대로 가고 요 결치 신청 들어가서 나오면 거의 대부분 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M&A 공고를 하고 뭐 스톱 호킹 방식에 의해서 그냥 뭐 조건부 우선 투자 우선 매수권자 이 공개 경찰 요거를 이제 어렵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고 뭐 이게 M&A 공고를 내면 뭐 이제 3일 회계법인이라든지 뭐 회계법인들에서 이제 공고를 내 가지고 자기 이제 살 사람들 살 사람들이라는 건 아까침에 그 두 번의 감자를 통해서 깨끗해진 회사. 요거 돈 집어넣고 조금 더 일하면 바로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돈이 현금화 되는 그런 회사들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조건부 인수자를 결정을 이제 저희는 이제 예정을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처음부터 친구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비상장사 친구의 친구고 엄청 친한 친구에서 예전에 다 풀렸고 친구의 친구들 아니면 이제 업자들 이런 애들 데리고 오는 거고요. 내정을 합니다. 인수 예정자를 땡땡땡 온라인을 예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종 인수 후보자로도 이거 금액도 지웠어야 되는데 25억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일정은 이제 8월 한 반기 보고서에 6월 말 기준이니까 8월 14일이겠죠 보통 8월 15일까지 뭐 연농회계법인의 감사부 이런 것을 검토 의견 거절 받을 거고 반기 보고서까지는 당연히 이제 회생 계획이 안 끝났으니까 의견을 적중을 주지는 않겠죠. 뭐 줄 것이다. 근데 요거 이제 요게 요 해년도의 기본적인 스탠스고 그러면 요 회생 계획 안에 들어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제 회생 계획 안에서는 이제 여기 내용 보면 뭐 채권자 집회, 회생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 인가 결정을 뭐 D 플러스 2일, 뭐 3일 소액 주주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집단 소송을 하고 항고할 것이다.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항고는 다 기각해요. 왜냐면 소액주주들은 돈을 다 날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고등법원에서도 그냥 웬만하면 소액주주들이 하는 거는 다 쌩까고 요 회생 계획 인체에서 뒤에 좀 샘플로 이제 좀 잠깐 보고 있지만 이제 돈 끌어오겠다 요런 사람들 돈 끌어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법원에서도 아,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기업의 존속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소액주주들도 물론 100대 1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종이 쪼가리 되는 것보다 단돈 뭐 담배값이라도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자본 감소 및 증자 등기. 자본 감소는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1번이에요. 1번 자본 감소. 기존 주주들의 10대 감자. 증자 등기. 증자 등기는 출자 전환을 얘기합니다. 기존 채권자들, 채권자들의 출자 전환시키는 증자 등기를 한번 해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또 감자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뭐 몇 번 하는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발 채권 발생하면 또 한 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회생 계획을 상거래번 채권 변제. 뭐 돈 있으면 변제하겠지만 거의 없는 걸로 다 이제 다시 채권 해가지고 다시 그 증자해서 출자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회생 절차 종결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고 신청한다고 다 허가해 주진 않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으면 요게 이제 회생 계획안을 요 테크트리 안으로 1, 2, 3, 4, 5번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요거는 이제 회생 계획안대로 가는 거고 또 이제 감사 의견 또 감사 의견대로 이제 이게 또 18년 이런 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뭐 고소하고 이런 걸 하고 제 전임 감사인 재감사 수락하지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 상태에 대한 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 범위 제한으로 한정 의견 거절 계속 받고 계속 거래 재개 불가하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요 다음에 이제 기업 심사위에서 상대편 실질 심사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 확충의 규모 솔직히 25억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기본이 요즘에는 이제 50억, 100억 정도. 통상 이제 많이 안 넣기 때문에 50억에서 75억을 좀 많이 나와요. 자본 확충. 실제 이건 돈을 넣어야 됩니다. CB나 BW 이런 거 안 됩니다. 자본 확충의 규모, 그리고 영업이익의 규모. 이게 이제 상품 업종별. IT 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 영업이익률 5% 이상, 제조업 같은 경우는 최소 매출액의 3% 이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그런 게 1분기 이상 기간 영업이익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안정성하고 지속성을 좀 보여야 되고 요 감사하기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이제 짭니다. 내부적으로 하나씩 이벤트로 해가지고 요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요거를 이제 정관을 누구
할 것이고, 어떤 팀을 부를 것인가, 그리고 돈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그쵸. 핵심은 요겁니다. 핵심은, 조건부 인수 예정자. 실제로 돈을 넣어야 되고, 최소 1년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길게는 4년이라고 했지만, 돈이 묶이는 거, 묶일 수 있는 것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제 회생 계약하면 무조건 이제 돈 집어넣는 사람이 자꾸 찾아오고요. 돈을 무조건 돈이 있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대기업보다는 중견그룹이 코스닥에다가 투자하는, 그것도 이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중견그룹이 현금 100억을 집어넣으면 대부분 살려줘요. 그래서 SM그룹이 돈만 낸다고 하면 살려줍니다. 거래소나 법원이나 거래소에서 좋아합니다. 그 정도면. 제기에서 뭐 3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집단도 아니고 지금 아마 집단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잠깐